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고가 선박 수주 79% 차지, K조선 흑자 이상무. 자,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팀장님 저희 의상이 굉장히 성스러운 느낌이에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한국 조선사들이 고부가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조선 업황이 어떤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계속 상반기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슈퍼 사이클 구간이다라고 할 만큼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감소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고가 수주, LNG라든지 이런 쪽에서 크게 강점을 갖고 있고 관련했을 때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선박의 점유율 측면으로 보면 중국이 훨씬 높긴 해요. 중국이 약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한국이 25%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조선 같은 경우 특히 LNG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점유율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사진을 한번 봤을 때 LNG선 수주량을 보면 한국과 중국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LNG선 같은 경우는 고부가 선박이다 보니까 수주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매출의 수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LNG선 선가 추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수준. LNG선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LNG 선박으로 가려는 구조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선가의 흐름들로 봤을 때 여전히 조선 같은 경우는 흑자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조선이란 게 원래 사이클이 굉장히 긴 산업이라서 적자가 나면 꾸준하게 적자가 나고 흑자로 다시 한번 턴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업이익적인 측면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실적이 다시 한번 더 좋아지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조선 섹터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 특히 이번 3분기 실적이 좀 중요한 게 국내 조선 3사 흑자 전환 성공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만 2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직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물론 적자 폭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긴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이 하나오션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3분기를 기점으로 앞으로 흑자 전환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증권사마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를 봤을 때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측면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올라가는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물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했을 때 이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증권사 내용을 좀 보면 아직까지는 적자를 좀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만큼 이번 3분기의 조선 섹터의 좀 포인트는 하나오션이 과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방향성 자체는 흑자 전환을 넘어가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저도 리포트를 보는데 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무게가 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LNG가 지금 현재 선가가 가장 높은 선박인데 한국이 싹쓸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조선이 사이클 사업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약 10년간은 좀 호황을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물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자극하는 카타르 수주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카타르 수주 같은 경우는 이번 하반기 조선 섹터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카타르 2차 수주에 대한 물량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약 12조 원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지금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 내용이 들릴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 좀 추석이 지나고 9월 27일에 카타르 관련했을 때 MAU를 좀 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의 수주 규모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 자체가 기존에는 10척을 좀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상회한 17척을 계약을 했고요.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규모 자체가 조금씩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굉장히 크다. 특히 카타르라는 내용이 상반기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하반기에는 카타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상반기부터 들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특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LNG 선박의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수주를 맺을 때 그 가격에 맞춰서 수주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물론 대량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의 할인 요소는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매출적인 측면에서 지금 수주를 보게 된다면 나쁜 요인이 없다. 오히려 좀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크다. 다만 좀 생각을 해야 하는 점은 카타르 수주라는 게 지금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매출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조선 산업 자체가 헤비타일 산업이기도 하고 수주를 받으면 여러 번에 걸쳐서 수주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 온전하게 이 매출을 받는 건 약 2년 뒤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주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특히 LNG 선박 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쪽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 실적과 더해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을 계속해서 기대하게 하는 조선사.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뽑아보자면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될까요? 여전히 실적일 것 같아요. 여전히 실적. 여전히 네. 실적. 기승전 실적이라는 내용 갖고 왔는데 이러나 저러나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도 실적이 계속 나온다면 계속 주목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우리 증시를 봤을 때 믿을 만한 건 실적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고 어제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일시적 휴전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확전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세가 테마주 장세이기도 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 이런 쪽에서의 수급 쏠림이 계속 나왔지만 미국 증시가 실적 시즌 오픈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증시의 컬러가 다시 한번 실적으로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엔 증시의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나왔지만 하지만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실적밖에 없습니다. 실적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검색을 해볼 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볼 때 조선주 실적을 좀 검색을 해보면 조금 상반돼요.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조선주 좀 어닝 쇼크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실적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야기는 달라요.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매출 단이라든지 영업이익 측면이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늘어나고 있고 좋아지는 수치는 맞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했던 앞으로 조선사들 더 좋아질 거예요. 3분기 실적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상대적인 수치잖아요.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센티멘털도 중요하고, 우리의 눈높이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매출단이 더 좋게 나온다면, 우리의 눈높이보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더 좋게 나온다면 그때 주가가 더 오르기 마련이고, 우리의 눈높이보다 살짝 덜 나오게 된다면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컸던 탓에 주가는 좀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 섹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절대적인 수치량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에 3분기 영업이익이 좀 컨센을 크게 하회한다. 사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조선주가 그동안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전망치보다는 2%가 낮지만 영업이익의 전반적인 수치는 약 63%를 하회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컨센서스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사실 3분기 같은 경우는 좀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에 따라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섣부르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조선주의 주가 부진을 좀 이끌었던 요인 중 하나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사실 이번 연도에 새롭게 나올 만한 이슈가 딱히 없어요. 아무래도 조선 섹터 자체가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수주를 받는지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수주가 카타르밖에 없습니다. 그럼 카타르를 받으면 그 다음에 조선주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선 섹터에 대해서 지금 주가 부진에 대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었는데,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우려, 두 번째로는 이번 연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그러면 조선주를 관심 있게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한 1, 2개월만 보유를 하고 싶다면 조선주는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 조선주보다 실적 좋은 섹터들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나는 장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HTS 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선 섹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3년 이상 보유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아무래도 관련했을 때 지금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노후 선박 같은 경우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노후 선박 같은 경우에는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좀 오염물질을 계속 내면은 그 항구에 못 들어옵니다. 스크러버를 사용을 하더라도 오염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친환경 선박으로의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IMO 쪽에서의 규제가 점점
상향이 되고 있다는 점을 봐서는 전반적인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환경 쪽으로의 규제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전기차 시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연기관도 잘 움직이긴 하잖아요. 내연기관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하고 내연기관 아직 잘 굴러가고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로 더 나아갈 것이다라는 우리의 생각 자체는 앞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는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포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선박도 비슷한 흐름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 그런 장기적인 시간을 봤을 때는 LNG 선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LNG 선박 시장 자체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LNG 선박을 수주를 받으면 30척 정도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약 45척 정도 받았고 카타르 수주를 받게 되면 약 80척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하고 있다. 다만 작년에 워낙 많은 큰 척의 LNG 선박 수주를 받았어요. 180척 정도 받았는데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는 조금 덜 받은 것 같지만 통상적인 수치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 적자폭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동안은 헤비테일 쪽으로 많이 받았어요. 한 3번, 4번에 걸쳐서 대금을 많이 받고 선박을 인도를 하면 약 50% 정도의 대금을 받는 그런 구조가 나왔는데 21년도에 많이 받았던 저가 수주를 많이 받았던 물량을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슬롯을 채우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신조선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수준은 앞으로 2년 뒤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조선 주가를 좀 끌어내렸던 두 가지 요인을 꼽아보자면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해당 우려들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종목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미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해당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선 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조선주 한번 담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장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와 이제 종목군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저는 우선 조선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통적인 포인트는 3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부진에 대한 우려는 지금 주가에 반영 중이긴 하지만 내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실망으로 보지 말고 기회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장기 보유를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선주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급이 붙어서 빠르게 올라갈 때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는 있지만 조선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부진이 계속 나올 때마다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대형 종목을 더 우선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거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상반기 랠리에 있어서 주력을 했던, 특히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바닥권 대비했을 때 100% 넘게 오르고 있는 대장주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된다. 조선 섹터의 컬러가 많이 바뀌었던 게 작년 삼성중공업 컨퍼런스 콜 이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중공업이
우리 내년부터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조선주의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삼성중공업 1분기, 2분기 실적 흑자 전환을 만들어냈고 3분기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흑자 전환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적주로 보게 된다면 삼성중공업을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데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좀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4척이 있는데 그중에 3척에서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했고 앞으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원유라든지 뭐 시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투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관련해서 특장점을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작년에도 수주를 받은 현황이 있고 최근에도 수주를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모잠비크 코랄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삼성중공업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의 매출단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선박에서 나오고 있긴 해요, 대다수가. 하지만 해양 플랜트 이쪽에서의 성장세가 조금 더 나와주고 있고 수주를 받게 되면 이 수주에 대한 매출단이 1년, 2년 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실적도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일정 라인대, 그러니까 7,300원 라인대에서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지금 구간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분할 매수의 좀 포인트 같은 경우에 120선 라인을 깨지 않는 그 라인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빠르게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종목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HD 한국조선해양 쪽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뉴스도 나왔어요. 친환경 선박에서의 두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암모니아 추진선 중형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목표까지 내세우고 있어서 LNG 선박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 특히 뭐 넷제로 쪽으로 가게 되면 암모니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암모니아 추진선 쪽에서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 이 종목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섹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올해 수주 목표량을 초과한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 그만큼 수주 목표량을 채웠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측면을 봤을 때 주가의 낙폭이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10만 원 라인대를 계속 지켜주려는 흐름들을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이라는 점,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거의 메말라고 있잖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